자, 정사각 행렬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세제곱이 단행렬이 됐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A-의 육식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라. 이게 어떤 문제와 연결가 됐었냐면 행렬에 보면은 A제곱이 2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1이다. A의 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1이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A-2의 자 2013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라는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계성을 좀 느낄 수 있었을까? 뭐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좀 익혀지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A의 성분의 합을 주었는데 여기서 행렬의 성분의 합이 없죠? 그렇다면 이것이 혹시 단위 행렬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또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 조건이 왜 나왔을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0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나 뭐 2나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A-2로 쓸 수 있고,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영행렬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A 세제곱이 2다라는 것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영행렬이다 라는 거고, 요렇게 또 쓸 수 있죠. 곱으로. 그래서 이게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게 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요 양변에 A-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여기 단위행렬 되고 여기 영행렬 되니까,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영행렬이다. 이 부분이 영행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요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따라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구나. 그렇다면 A-의 60제곱이니까 우리 요약특강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땠어요? 저렇게 차수가 좀 높다. 직접 계산할 수 없다는 건 어떤 규칙이 발견된다거나 뭔가 간단하게 되는 요소가 있다. 어디서 단위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예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이냐 아니면 단위행렬이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아마 단위행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따라서 A-2의 제곱부터 해보는 거예요. A-2의 제곱부터.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쭉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해봐요. 우선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영행렬이니까 A제곱 대신에는 또 뭘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다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게 소거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들어가야 돼. A-2의 제곱이잖아요. A-2의 제곱. 그런데 마이너스 3A가 나와 있어요. 그래요. 물론 A-의 4제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냐면 A의 세제곱이 단위행렬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요게 세제곱이 되면 여기서 단위행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A-2에 자,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제곱 해주면 이게 몇 제곱이? 6제곱이 되는 거죠. 6제곱. 제곱 곱해주면. 그럼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오면 얼마야? 마이너스 27이에요.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그렇게 되겠죠. 요거를 또 이렇게 뛰어넘으면 또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A-의 제곱, A-의 제곱, A-의 제곱이에요. 그래 6제곱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3A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주고 마이너스 3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7에 A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7에 A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27 2가 되는 거예요. 단위행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괜찮아졌네요. 문제가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단위행렬이죠. A의 마이너스 2에 A-2의 60제곱이거든요. 이것은 6의 10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10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에 전체의 10제곱이 될 거고, 단위행렬이 10제곱이 될 텐데 이건 뭐 단위행렬이 될 테니까. 따라서 짝수 제곱이니까 3의 30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행렬이 되는 거고,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지만 3의 30제곱 0, 3의 30제곱 이렇게 해서 성분들이 나왔네요. A-의 60제곱은 이렇게 성분들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2 곱하기 3의 30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A 세제곱은 2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렇게 곱의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가야 되고, 또 하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걸 통해서 아하 이게 영행렬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래서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과 바로 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문제의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풀이도 하나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사실은 이 두 번째 풀이는 B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A형 학생들은 조금 안 배운 내용이라서 1차 변환의 어떤 특수한 행렬로는 세제곱해서 단형렬이 되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풀이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A를 자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사인 120도 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이렇게 놓는다면 보세요. 꼬마 신신고 뭐예요? 회전 변환이죠. 120도 회전 변환이에요. 그럼 이거 세제곱하면 단형렬이 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3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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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 될 거 아니에요. 세 개 회전하면 120도, 120도, 120도 하면 자기 자신으로 오니까 단형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하 100, 1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특수한 행렬 하나를 잡아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조건이 사실은 크게 필요하지 않게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A-2를 생각해 본다면 A-2는 이게 뭐예요? 요게 이제 성분으로 쓴다면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와 그 값이 같기 때문에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A-2라는 것은 요 A라는 행렬에다가 1, 0, 0, 1 요거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그대로 쓴다고 하면 요거에서 이제 요거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거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예쁜 행렬이 안 나왔으면 예쁜 행렬이 안 나왔으면 이 풀이도 또 무용지물이 되는데 예쁜 행렬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상수배로 이제 루트 3을 이렇게 빼내봐요. 그러면 루트 3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요것들이 이제 예쁘게 잘 갖춰졌어요. 뭐로? 회전 변환으로. 어떤 회전 변환인가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는 2분의 1인 경우에요. 그럼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까? 코사인 150도, 사인 150도, 사인 150도, 코사인 150도죠. 자, 150도면, 150도면 사실은 이제 6분의 5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 150도 코사인 150도는 코사인 30도와 절대값은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부호가 이제 음수가 되는 애가 음의 값을 가지고 있고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와 그 값이 같죠.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A-2예요. 이게 A-2라는 행렬이라고. 근데 A-2라는 행렬이 요렇게 A-2라는 행렬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루트 3 그리고 코사인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사인 6분의 5파이 그리고 사인 6분의 5파이 코사인 6분의 5파이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A-2의 60제곱이란 말이죠. 60제곱. 따라서 상수배의 루트 3에다가 60제곱 해주고 자 60제곱 해주면 60번을 하는 거예요. 회전변 60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60 해주면 된단 말이죠. 이것의 각을 60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5파이 곱하기 6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은 50파이가 되는 거예요. 50파이. 그럼 이거 2파이의 상수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하고 그 값이 또 같을 수밖에 없어요. 코사인 50파이나 코사인 2파이나. 그렇죠? 마이너스 사인 2파이, 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코사인 2파이가 얼마예요? 1이죠.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얘가 얼마 됩니까? 사인 2파이니까 0이 되는 거죠. 단위행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얼마 됩니까? 3의 2분의 1의 60제곱이죠. 그러니까 3의 30제곱이 돼요.
3의 30제곱이고 1, 0, 0, 1 이렇게 해서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겠죠. 자, 어때요? 이쪽이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풀이를 왜 해줬을까요? 그래요. 이 변환이라는 것은요. 이게 행렬 문제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 변환이라는 1차 변환의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는데 이건 물론 의도는 이거 첫 번째 풀이가 의도예요. 근데 두 번째 풀이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행렬에서 특히나 1차 변환 문제들은 대부분 다 도형이나 기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더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와 두 번째 풀이를 여러분들이 다 소중하게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회전 변환으로 이렇게 특별한 거 잡아서 운이 좋거나 뭐 특별한 경우 잘 풀 수 있겠지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풀이가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 특강에서 정말 많이 풀었던 내용이고 이 문제를